부대니까 자전거 보관소도 부대 그래야 되죠. 복리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작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항상 생각하기를 억지로 막 뭐는 뭐 부대 복리 막 외우지 말고요. 자동차나 자전거나 똑같이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복리는 놀이터, 유치원.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부대고 경로당 이런 거 당연히 복리인데 유치원 밑에 경로당 이런 거 적어봐요. 그 다음에 상업과 관련된 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상간에 여러 가지 있죠. 근린생활시설, 또 판매시설, 아주 뭐 마트가 대형 큰 마트가 있다면, 또 상점, 요거 셋 다 상업하고 관계 있는 거죠. 전부 복리입니다. 건생이든 판매든 상점이든 상업하고 관계 있는 건 전부 복리입니다. 그 다음 주민운동이든 주민공동이든 전부 복리입니다. 아셨죠? 아파트 안에 주민운동시설이 있다면 그거 뭐 복리로 봐요. 야, 그 안에 뭐 헬스장 같은 거 해놨다면 그건 뭘 한다? 복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큼직하게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묶으면 아, 이거 복리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간선은 자, 아파트 주택 단지 안에 기관시설,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을 어떤 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하여튼 주택 단지 안에 기관시설과 그 주택 단지 밖에 이미 지나가는 도로, 전기, 가스, 즉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 이걸 뭐라고? 간선. 도로는 진입도로, 기타. 그러면 단지 밖에 기관시설은 이미 있는 거죠. 단지 안에 기관시설하고 중간에 연결시키는 시설. 그럼 사업주체는 아파트 짓는 회사는 단지 안에 거만 건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돼서 들어오면 이거는 사업주체가 할 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각각 그 설치 의무자가 설치한다. 이걸 뭐라고? 간선시설. 단지 안에 기관시설, 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 연결시키는 시설. 연결이 핵심 단어입니다. 연결시키는 시설이 간선시설이다. 근데 이 중에서 전기, 통신, 지역 난방 이런 거는 간선이란 말이 없어도 당연히 연결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렇잖아요? 자, 전기 같으면 그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거 연결이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연결이죠, 그죠? 지역 난방, 바깥에 난방 업체가 있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연결시킨다.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들어오면 이건 전부 뭐? 연결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간선시설이다. 시험 2번 나왔어요.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이다. 맞다, 틀렸다? 맞다. 자, 밑에 한 적어봐요.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이다. 오죠? 연결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간선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맞춰라 이겁니다. 요거 3개는. 자, 그러면 부대, 복리, 간선 3가지를 보셨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 기관시설이라는 단어를 다시 물었어요. 아까 왜 간선시설 속에 기관시설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 시험에 기관시설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냥 나왔던 지문만 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시설은 기관시설에 해당한다. 맞다. 요런 기관시설을 했으니까 이런 게 기관시설인 거죠, 그죠? 이런 걸 기관시설이라 한다. 이 정도만 하나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자, 여러분 아파트 단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도대체 뭔지를 정확히 구분을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다. 근데 800세대다. 중간에 큰 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다. 그럼 같은 회사가 지었으니까 이거는 주택단지, 한 개 주택단지입니까? 같은 회사가 지어도요, 중간에 다음에 시설이 설치됐을 때는, 그래서 분리되면 이쪽과 이쪽은 별개 단지로 본다. 그럼 단지가 2개가 돼요. 아셨죠?
다음 중에 하나가 설치돼 가지고 그거로 분리되면 별개 단지다. 그럼 별개 단지로 안 보는 경우는 뭐다? 하나의 단지다. 별개 단지로 보면 단지가 두 개가 되는 거고, 하나의 단지로 본다 하면 단지가 하나입니다. 그죠?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온다. 엄청 나왔잖아요. 그죠? 감자밭이죠? 예? 이건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할 때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즉 한 덩어리 토지를 주택단지란다. 근데 같은 단지 속에 다음 시설로 분리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 그럼 별개 단지로 보면 단지가 두 개 되는 거죠. 반대말은 뭐다? 하나의 단지로 본다. 자, 반대 표시해가지고 이쪽은 하나의 단지로 본다. 별개 단지를 안 보면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시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고자 중에 하나가 지나가면 이쪽과 이쪽은 별개 단지. 자, 여기 중간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럼 같은 사업지라도 이쪽과 이쪽은 별개 단지다 이렇게 돼요.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일특광지도. 이거는 방법입니다. 일특광지도 중에 하나로 분리되면 별개 단지다. 폭 20m 이상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별개 단지다. 근데 잘 봐요. 일자로 시작하는데 일반 국도하고 일반 도로를 비교하라. 일반 국도면 폭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 국도로 분리되면 별개 단지입니다. 근데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일 때만 별개 단지다. 아시죠? 자, 일반 국도로 분리된 단지는 별개 단지로 본다. 맞아요? 맞죠? 일반 국도는 폭 관계없이 무조건 별개 단지죠? 폭 10m인 일반 국도로 분리된 단지는 별개 단지로 본다. 맞아요? 뭐가 있습니까? 오지. 일반 국도는 무조건 별개 단지니까. 일반 국도는 폭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응? 폭 10m인 일반 국도로 분리된 단지는 별개 단지로 본다. 맞죠? 일반 도로만 20m 이상이 돼 별개 단지고 일반 국도는 폭 관계없죠. 그죠? 그때 갑자기 20m 이걸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만 별개 단지입니다. 그럼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단지는 별개 단지로 본다. 맞아요? 틀렸다. X.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만 별개 단지다. 10m일 때는 별개 단지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구분하라. 같이 일자로 시작하지만 일반 국도는 무조건 별개 단지고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일 때만 별개 단지다.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현재 도로 모습을 띄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도로로 예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폭이 8m 이상이면 그거로 분리되면 양쪽은 별개 단지로 본다. 자, 외우는 방법. 첫자를 따서 철고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요. 국계법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한 도로 있죠. 그죠? 그거로 분리되면 무조건 별개 단지로 봅니다. 1특광지도 21.8도에. 자, 여기 약자로 적어놨죠. 철고자 도도 1특광지도 21.8도에. 외우세요. 요거 외우면 이거 다 외운 겁니다. 아시죠? 철고자 도도 1특광지도 21.8도에. 요거 한 줄만 외우면 위에 거 다 외운 거예요. 그럼 시험 칠 때 요거 한 줄 10초 만에 적어 놓고 보고 정확히 그려놓으면 한 문제.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죠? 네, 특허 내놓은 거니까. 다른 데 누설하지 마시고.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 되죠? 이런 거 나오면 반가워야 돼요. 그죠? 한 문제 건졌다, 이러고.
자,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도지. 작년 34회 문제입니다. 8도예. 자, 8도에 분리되면 별개 단지 맞죠? 별개 단지로 본다. 맞다. 작년 34회 문제입니다. 아셨죠? 쭉 적어놓고 8도에 요거 맞네. 8도에 맞네. 별개 단지로 본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거. 어쨌든 요거 가지고요. 그 나중에 족보에 보시면요. 이 문제 나왔던 게 지문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공구. 요거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공구. 같은 주택 단지 안에 자, 만약에 삼성건설에서 아파트 짓는데 800세대를 짓는다.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공사 다 똑같은 공사합니까? 아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9, 209. 그래서 여기 먼저 공사, 토지 굴착 공사 들어가고 끝나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옆에는 그 다음 공사가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죠. 어? 우리 고속도로 건설할 때도 여러 공구로 구분해가지고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착공신고 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여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이런 식으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나 입주 등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같은 주택 단지 아니라도 공구 분할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 분할할 수 있다. 그럼 800세대는 600세대 이상이죠. 공구 분할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면 공구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00세대 이상이어야 공구 분할할 수 있다. 그럼 각 공구는 최소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되니까 공구 분할하면 각각 300세대 이상 되는 거죠. 28회. 근데 공구 분할하면 이쪽 공구와 이쪽 공구는 뭔가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뭐 도로든 놀이터든 뭐든 간에 중간에 구분해야 되는데 공구 폭이 얼마 이상? 6m 이상. 아직 시험 나온 적은 없지만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6m 이상 경계를 설정할 것. 자, 다음 공공택지. 공공택지 들어봤죠? 공공택지 반대말이 뭐다? 민간택지. 공공주체가 조성한 택지는 공공택지고 민간주체가 건설하면 민간택지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다. 다음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한다? 공공택지. 그럼 다음 공공사업 아닌 거는 민간택지.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하고 어느 게 더 가격이 비싸다? 어느 게 더 싸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어느 게 더 싸다? 공공이 싸죠. 싼 이유는 뭘까요? 공공택지가 민간택지보다 건설업자한테 팔 때, 아파트 용지로 팔 때 공공택지가 더 싸다. 싼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조성할 때, 맨 처음에 택지 조성하기 전에 원래 토지 매입할 때 공공택지는 수용할 수 있거든요. 해비매수 안 되면 강제 수용하죠. 민간택지는 수용 안 되고 해비매수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더 싸다. 서로 협의 안 되면요, 토지 수용인에 재개를 받아서 싼 가격으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봐요. 건설업자가요, 이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아가지고 거기 아파트 지어가지고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하고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이거는 건설업자만 배불려 주는 거죠. 국가에서 공공택지 조성할 이유가 없죠. 자, 만약에 부영건설이라는 회사가 공공택지를 최근에 가장 많이 공급받은 회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죠?
그럼 부영건설에서 공공택지 받아가지고 민간택지 아파트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분양할 것 같으면 부영건설만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안 되겠다. 그 건설회사도 약간 이익을 남길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그 공급받는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이익을 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공택지 아파트, 민간택지 아파트 나중에 팔 때 아무래도 공공택지 아파트가 더 쌉니다. 그죠? 주택도 더 싸게 공급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택지 아파트 사면은 많이 남는다. 나중에 몇 년 살고 나서 팔 때는 어떻게 돼요? 팔 때는 공공택지 아파트나 민간택지 아파트나 똑같은 가격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결국 누가 이익 봐요? 공급받는 일반 시민들이 이익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공택지 아파트 사면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기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살려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뭘 실시한다? 자, 아까 왜 공공택지 아파트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 건설업자가 많이 못 받도록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거 이하로 받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주택법제 어디에 가면 분양가 상한제 할 때 공공택지 아파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실무상으로 가면요. 중개업자 입장에서 동네 아파트 그것만 중개하면 별 필요 없는데 어느 곳에 돈 되는 아파트 그죠? 중개할 때 그런 거는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고 뭐고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하고 여기서는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이 어떤 거냐? 국민주택 건설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지구 사업, 택지 개발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중 수용 방식 사업 외에 점점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28회 때 시험 나왔어요. 공공택지 사업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긴 이름의 사업 종류를 외울 수는 없죠. 첫자 따서 국상공 택공도. 자, 국상공 택공도로 외워두세요. 공공택지 사업하거든 국상공 택공도. 그러면 국상공 택공도 동그라미 쳐다보다가 아닌 글자 나오면 골라내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조금 요령껏 공부해보자. 그래 놓고 쉬었다가 2절에 주택 건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쉬었답니다.